안녕하십니까. 오늘 수능날인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어떤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라면서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웬만하면 이제 인운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인운은 우리가 공부운인데 어렸을 때 인운이 들어오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보통 인운이 들어오면 공부를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재운으로 흐르고 그러면은 공부보다는 빨리 커서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공부는 좀 등한시하고, 애들이 이제 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관이나 학생이 학생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듯하게 자기 학교 생활을 한다. 물론 상관격에 관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일반 비견이나 겁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올해 정관이 들어오면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좀 한다. 그런데 이제 식상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비견이 오면은 더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운에 따라서 그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좋은 어떤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집안에 어떤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보통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에 따라서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좀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노는 운이 들어왔을 때는 공부보다는 노는데 좀 주력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이 다음에 성공한다 보장은 없는데, 공부를 좀 잘하면 선택의 폭이 넓겠죠. 그런 면에서는 좋고,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 사주팔자, 자기 그릇에 따라서 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실 분도 이 사주가 여러분들 보면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떤 면이 그런가 하는 것을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축월에 태어난 이제 갑인일주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보는 게 용신입니다. 용신은 이 사람이 뭘 하라고 하늘에서 이 사람한테 주어지는 어떤 임무, 부여, 적성, 주특기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월지가 축이면은 이제 정제격이죠. 정제를 깔고 있는 사람은 꼼꼼하고 세심하고 계산이 정확하고 약간 소심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치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가 정제에 어떤 정제를 깔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용신이 이렇게 본기로 투출돼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 누가 보더라도 어떤 큰 사업보다는 어떤 조직 같은 데서 직장인으로서 자기가 오를 수 있을 때까지 오르는 그런 상당히 괜찮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본기로 태어났고, 여기 이게 이제 신금 대신 경금이 투출됐으니까 이것도 용신입니다. 이것도 지장간에 있는 기운이 뜨면은 월지하고 일간하고 똑같은 오행이 아니면은 그것을 용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용신이고 이게 이제 보조용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겸격사주라고 해서 재겸 칠살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칭이 어떠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재하고 칠살을 같이 겸해서 쓴다. 재하고 칠살을 겸해서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재생살하면은 우리가 흔히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흉하게 보는 건데, 그런데 이 칠살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일간이 왕하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칠살은 우리가 나를 치고 들어오는 큰 칼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약할 때는 칼에 맞아서 내가 다치겠지만, 내가 강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나를 치고 들어오는 칼을 내가 그걸 뺏어서 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공을 크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일지에 록을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지에 양인겁재를 깔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 나무가 이러한 경금 하나에 부러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재생살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 버는 데서 돈도 벌고 자기가 어떤 권세, 권력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재를 생해주는 상관이 있어서 재가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우리 샘물에서 샘 솟듯이 이렇게 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 아이디어가 좋고, 이 사람 어떤 화술이 좋고, 이 사람 대처 능력이 좋고, 그래서 자기 재물도 벌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공도 크게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주는 8글자를 전체로 봐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감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주는 축월이기 때문에, 축월도 강하죠. 나무가 해월에 우리가 간목의 장생이면은 해자축 임묘진월에 태어난 그 목의 기운은 강합니다. 게다가 뿌리까지 튼튼하니까 이런 살 정도는 능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 살을 잘 쓰면은 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해자축월에 태어난 그 가불목은 우리가 조를 먼저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오미 화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명심할 게, 이 조를 보는 것은 조용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용신은 재가 되는 거죠. 조를 만나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해서 조용신 하는데, 그것은 설하고 선생이 얘기한 그 잘못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용신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조용신, 통관용신, 뭐 억부용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평진전의 본 그 뜻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를 맞춰서 좋고, 게다가 어떤 용신까지 만족시키는 이 상신이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이건 더블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조부도 좋고, 그 다음에 내 용신도 만족시키는 상신이 들어오는 이 기운에, 그래서 이분은 55세부터 이 85세까지 이 사오미로 흐르는 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격에 또 관방으로 흐르는 것도 좋죠. 금으로 흐르면은 그야말로 내가 돈도 벌고 어떤 명예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운이 되고, 어렸을 때 인운으로 흐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격의 인운으로 흐르는 것은 제격 팬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지금 자축합이 해가지고 여기 지금 재가 잡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우자궁에서 또 이렇게 목국토, 자식궁에서 목국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지에서 일어난 일이고 천간에서 계속 재를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계속 벌어들이지만 물론 나가기도 하겠죠. 배우자가 내 재물을 가져갈 수도 있고 자식이 내 재물을 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재물로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그 재물을 버는 그런 사주다. 그리고 자기 명예 지위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살을 가져야 사람이 뭔가 최고를 지향하고 정확하고 예리하고 냉철하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잘 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상당히 조금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권세를 누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이 35세 대운도 보면은 이 유금이 들어오면 사유축해서 관이 커지죠. 그러면은 관이 커지고 이 살까지 있으면 관살 혼잡이라 이때는 안 좋을 텐데, 이땐 또 여기 을목이 와서 을경합해서 살은 잡고 관으로 이렇게 모양이 좀 커집니다. 좋죠. 그러니까 35세 이 대운도 상당히 괜찮은 대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64세니까 개미 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천간에 개수가 들어오는 것도 좋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해서 나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재에 재가 들어오는 것도 좋죠. 물론 충미충하면 어떤 자기 직업에 있어서 변동이 있겠죠. 그러면 뭐 이직할 수도 있고 뭐 어디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 붕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하는 정도의 어떤 축이고요. 게다가 이 사오미 그 따뜻한, 이제 드디어 따뜻한 그 기운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을사 병호 정미해가지고 사오미 그 해로 흐르죠. 대운도 화운이고 세운도 화운이고, 그러면은 이분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몇 년간은 계속 잘 나갈 겁니다. 사오미 신유술 쭉 나가는 게 괜찮죠. 그래서 이 55세부터 85세까지 이 그 개미 이모 신사로 들어오는 이 그 기운이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그 대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 65세 와서 이모 대운도 정입합 상관 하나 잡혀도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흉신 잡은 거. 그래도 이 재는 내가 용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지지에 화생토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화운이 들어오면 누군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다 좋은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갑인일주가 되는 거죠. 이런 갑인일주는 우리가 고란살이라고 하죠. 고란살. 흔히 이제 다른 말로 독수공방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고란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 인연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일찍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 그러니까 아주 그 괜찮은 큰 백화점에서 판매점 그 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이 워낙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돈을 버는 그런 분입니다. 상관생제하니까 좀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수입이 뭐 한 2, 3천만 원 이상의 뭐 매달 그 정도 수입을 올리면서 뭐 어디 가서 그 판매 어떤 노하우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자기 그 업의 그 분야에서는 최고를 달리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인데, 배우자 운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좋다고 해서 배우자 운까지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거하고 배우자 인연하고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배우자 자리에서 나를 극하고 자식 자리에서 나를 극하죠. 그러니까 자식하고는 지금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고요. 배우자하고는 이혼하고 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런데, 어쨌든 이분한테서는 지금 이제 본인은 잘 나가니까 지금 혼자 외로우니까 이제 누군가 또 들어올 수 있냐,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셨는데, 아마 병원년 되면 인호 합의되니까 이때 누군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지지에 오화를, 그러니까 일지에 오화를 깔고 있는 사람은 제일 좋겠죠. 여기 합도 되고, 그 다음에 인호 합의돼 가지고 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 조후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갑오일주나 병오일주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지에 오화를 깔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하고 잘 맞지 않을까. 게다가 시지에 미토를 깔고 있는 사람은 더 잘 맞겠죠. 오화하고 미토가 있는 사람이면 아주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그 사주가 뭐 재생살 되는 사주지만 일간의 뿌리가 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주 구조가 된 아주 그 괜찮은 사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물론 처음에는 재생사라면은 안 좋다고 많이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초보 때는 빨리 그걸 습득하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주 보는 그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면 재생사할 때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일간의 왕세, 그 다음에 세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오행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고루고루 봐야 이제 사주가 제대로 감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많이 풀면서 또는 사주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점차 익혀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사주를 딱 보면 이 사주가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 그릇이다. 그리고 이분은 일생 크게 나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묘진으로 흐르면은 제격의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그때 패가 되는데, 그때는 95세 이후에 인묘진으로 들어오니까 일생 운도 좀 좋게까지 태어났죠. 그래서 사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푸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사주 풀자고 고생하시는데, 이 사주를 한번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